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최종 대진표가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인력의 80%는 비수도권에서 충당할 전망입니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호소문을 내고 정부에게 갈등 봉합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면서 대학 측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봄꽃 개화 소식도 풍성한데 봄꽃 축제 일정들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투표일에 투표 편의 제도가 운영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고민 중인 모습입니다. 주말을 지나면 윤곽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총선 구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총선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진주갑 선거구에선 최구식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으며 김병규 진주을 예비 후보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천 남해 하동 최상화 예비 후보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하며 지지층 확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서부 경남에서 유일하게 야권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진주갑 선거구.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경쟁할 야권 단일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보당 류재수 두 예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일 후보 적합성 여부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거쳐 가려지며 경선 결과는 17일에 발표됩니다. 15일 오후 4시 기준 서부 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를 살펴보면 진주갑은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국민의힘 박대출, 진보당 류재수, 진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국민의힘 강민국, 우리공화당 김동우, 무소속 김병규, 사천 남해 하동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국민의힘 서천호, 무소속 최상화, 산청하면 거창합천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국민의힘 신성범, 자유통일당 이희창, 무소속 신덕재 등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무소속 출마 여부와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 본선 대진표가 보다 확실한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국회의원 선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유권자 수 파악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과 함께 거소, 선상투표 신고 등이 진행됩니다. 또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통해 대진표가 최종 확정되고 28일부터 거리 유세를 비롯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막을 올립니다. SCS 하주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중앙선관위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5일 오전 9시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 소속 수사관 10여 명은 카이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자 2명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카이에서 근무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인가받지 않은 USB에 KF-21 관련 자료를 담아 회사를 나가던 중 적발됐으며 정부 합동조사팀이 유출 과정과 자료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확대를 추진 중인 의대 정원 가운데 80%가 비수도권에 배치될 전망인데요.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15일부터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의대별 정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정은 이번 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배정 규모에 대한 윤곽도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명의 의대 증원분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나눌 계획. 그렇게 되면 현재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를 넘어서게 됩니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 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배정 기준안인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 역할을 제고하고 정부 방침대로라면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가 이번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 역시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달라 요청한 만큼 증원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수도권 주요 의대보다 더 많은 정원을 갖게 됩니다. 관건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인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입니다. 전공의 이탈은 물론 의대생 휴학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의료개혁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양측의 명분을 내건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이었던 대학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게 출구 전략 수립 등 갈등 봉합을 요청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며 파업에 동참할 의사를 보이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정부의 제재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국 의대 교수들. 경상국립대 의대도 최근 교수진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었는데 참여자 10명 중 9명 정도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며 최종 의결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가 교육 현장의 몰이해로 비롯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의와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발이 교수에게까지 번지자 의대 증원을 적극 지지하던 대학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게 출구 전략 마련 등 갈등 봉합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편안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달라. 강의실도 마찬가지고 실험 장비라든지 기기라든지 그다음에 실험 재료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실험 실습을 하는 데보다 훨씬 더 엄격하거든요. 또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과 우려를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등 파업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했는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 대형 병원 과밀화를 막고 공보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 강대강 대치를 끝낼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최말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 어선 사고가 발생한 통영시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최 부지사와 강 장관은 함께 어선 사고 상황 브리핑을 받고 실종자 가족과 만남을 가졌으며 향후 조치 계획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사고 수습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한편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는 지난 9일과 14일 어선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으며 현재 수색 중입니다. 함양 항로화 지역특화 농공단지에서 인산과 죽염 제조공장 신축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15일 열린 기공식에는 김윤세 인산가 대표와 진병영 함양 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경과 발표와 안전기원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장은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주겸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최대 4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항로와 지역특화 농공단지의 주겸 제조 공장이 첫 삽을 뜬 건 경남도와 함양군, 인산가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지 9년여 만으로 향후 단지 내엔 문화센터, 연수원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사천시 곤명면의 한 대나무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나무밭 700제곱미터를 태워 400그루가량의 대나무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천시 궁지동의 인근 제방에서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15일 낮 12시 55분쯤 발생했으며 헬기와 차량 등 16대의 장비를 동원해 2시간여의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모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의 짚라인 구조물 일부가 기울어져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짚라인 출발점인 1번 타워로 함양군은 겨울철 많은 비와 눈으로 짚라인 와이어 등의 과부하가 걸려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용역을 통해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다음 달 5일부터 모노레일만 정상 운영하고 짚라인은 원인 규명과 시설 보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봄꽃 개화 소식이 들려오곤 하는데요. 벚꽃 축제를 여는 지자체들도 기간을 앞당겨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축제 일정을 김상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매화와 벚꽃 등 봄꽃 인증 사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해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눈 대신 비가 내렸던 겨울과 이른 봄 시기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일주일 정도 개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봄꽃 개화에 맞춰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화계 심리 벚꽃길을 중심으로 열리는 화계장터 벚꽃 축제는 일주일 앞당겨져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저희 화계장터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예측이 되면서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화계로 오시면 아름다운 벚꽃과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야간에는 야간 조명이 켜져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유채꽃과 벚꽃을 함께 즐기는 왕지벚꽃길이 있는 남해에서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꽃피는 남해 행사가 열립니다. 남해대교와 왕지벚꽃길에는 경관 조명이 점등되고 불꽃쇼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아래로 펼쳐지는 노래자랑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된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펼쳐집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진주 들말 벚꽃축제는 아쉽게도 올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공군 교육사령부의 벚꽃축제 부대 개방 행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이어집니다. 함양에서도 30일부터 이틀간 화려한 벚꽃의 향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앞당겨진 백운산 벚꽃축제는 백전면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산청은 원지 강변이나 동의보감촌의 벚꽃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벚꽃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대신 꽃잔디 축제와 철축제 등이 늦봄까지 계속되는데 올해 황매산 철축제는 오는 4월 27일 막을 올립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월화산 숲속의 진주 산림레포츠 신규 개장을 앞두고 시설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관계자들은 15일 진성면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방문해 맨발 산책로인 황토 어신길 조성 현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둘러보며 방문객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 산림레포츠 단지의 짚라인과 로프 어드벤처는 16일부터 새로 운영이 시작되며
황토 어신길은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가 영농철을 대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실시합니다. 수리 대상은 경운기와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로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순회 수리는 전문가들이 마을을 방문해 진행되며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경우 3만 원 미만의 부품에 한해 무상 지원됩니다. 순회 기간은 7월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 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9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9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 보건소가 중풍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한방 장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건강마을 만들기는 마을 회관을 매주 1회씩 방문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중풍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한의과 진료와 고혈압, 당뇨, 통합 건강관리 교육 등입니다.
하동군이 청년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청년 꿈 이음 학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3월 말부터 6월까지 하동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하동 아카데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말에도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이 워낙 포근해서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날이 흐려지면서 저녁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진 않겠고요.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은 종일 흐린 가운데 최저기온 7도로 아침부터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막다가 오후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도, 하동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서울과 세종은 흐려지겠고 광주와 부산, 제주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세종 2도, 광주 4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31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5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